1940년대 소련의 15일간 수면 박탈 실험 완전 무삭제 번역본 연구개요. 1940년대 후반 소련 연구진은 실험적 가스 기반 각성제를 사용하여 5명의 인간을 15일 동안 계속 깨어있게 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농도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가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 섭취가 철저히 통제된 밀폐 환경에 격리되었습니다. 당시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없던 시기라 연구진은 마이크로폰과 두께 5인치 약 12.7cm의 작은 선창 시엔窗 크기 유리창을 통해만 그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5명이 한 달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건조 식량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자, 모든 참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국가의 적으로 분류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들에게 30일 동안 잠들지 않고 실험에 협조하면 석방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15일차 초기 반응. 첫 5일 동안 참가자들은 거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그들의 대화와 활동을 기록했으며 참가자들이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과거, 트라우마에 대해 점점 더 어두운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4일차부터는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뚜렷이 음산해졌습니다. 59일차 정신적 악화. 5일이 지나자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이 실험에 연루된 상황과 배경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심각한 편집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대화를 멈추고 번갈아 가며 마이크로폰과 단방향 거울 창문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동료 참가자들을 밀고 함으로써 연구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처음에 이것이 가스의 부작용이라고 추측했습니다. 9일차의 첫 번째 참가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험실을 길게 왕복하며 3시간 동안 최고 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이후에도 계속 비명을 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가끔씩만 삑삑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그의 성대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들은 이 비명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계속 마이크로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비명을 지르지 않는 나머지 2명은 책 페이지를 뜯어내 자신들의 배설물로 적신 후 조용히 창문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비명과 속삭임이 모두 멈췄습니다. 1014일차 침묵 기간. 이후 3일 동안 연구진은 마이크로폰이 고장난 것이 아닌지 매시간 확인했습니다. 5명의 인간이 있는 공간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산소 소비량 측정 결과 5명 모두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산소 소비량은 매우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일치했습니다. 14일차 아침,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원래 계획에 없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실 내부의 인터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폰 테스트를 위해 실험실을 열겠습니다. 문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드리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할 것이며 협조하는 자 중 1명은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조용한 목소리로 한 문장이 답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15일차 실험실 개방. 연구진과 연구를 후원하던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결국 15일차 자정에 실험실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성제 가스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자마자 마이크로폰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가스를 다시 켜달라고 간청했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듯 애원했습니다. 군인들이 실험실에 진입하자 참가자들과 군인들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5명 중 4명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지만 그 상태를 살아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5일차 이후로 식량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한 참가자의 허벅지와 가슴에서 뜯어낸 살코기 조각들이 배수구를 막고 있어 바닥에 4인치 약 10cm 높이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액체 중 얼마나 많은 양이 피었는지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4명의 참가자 모두 자신들의 근육과 피부 상당 부분을 찢어낸 상태였습니다. 손가락 끝의 살이 벗겨지고 뼈가 노출된 모습은
이 상처들이 이빨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가해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 결과 대부분의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적 발견. 4명 모두 늑골 아래 복부 장기들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심장, 폐, 횡격막은 그대로였지만 늑골에 붙은 피부와 근육 대부분이 찢겨져 폐가 늑골 사이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모든 혈관과 장기들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몸 밖으로 꺼내어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장기들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은 여전히 음식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소화하고 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몸에서 뜯어낸 살코기였습니다. 군인들의 반응. 대부분의 군인들은 소련 특수부대원들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참가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실험실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실험실에 남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잠들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가스를 다시 켜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제거 과정. 참가자들은 제거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한 군인은 목이 찢겨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고환이 찢기고 다리 동맥이 한 참가자의 이빨에 의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5명의 군인들이 추가로 사망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6명의 군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응급치료. 격렬한 저항 중 한 참가자가 비장이 파열되어 거의 즉시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양의 10배가 넘는 모르핀 유사체를 주사했음에도 그는 한 의사의 갈비뼈와 팔을 부러뜨리며 포위된 동물처럼 저항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출혈이 멈춘 후에도 2분 동안 계속 뛰었고 혈관 시스템에 피보다 공기가 더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뛰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에도 그는 3분 동안 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닿는 대로 공격하려 했으며 점점 더 약해지는 목소리로 더에무알이라는 단어만 반복하다가 결국 조용해졌습니다. 생존자 수술. 살아남은 3명의 참가자는 완전히 구속된 상태로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성대가 손상되지 않은 2명은 계속해서 가스를 달라고 요구하며 깨어있게 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 가장 심하게 다친 참가자는 시설 내 유일한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장기를 다시 체내에 넣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그는 수술 전 투여된 진정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취 가스가 준비되자 그는 구속구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200파운드야 90kg의 군인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4인치 약 10cm 너비의 가죽 구속끈을 거의 다 찢어냈습니다. 정상량보다 약간 많은 마취제로 기절시킨 순간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혈액에는 정상치의 3배에 달하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9개의 뼈가 부러졌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근육이 가한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 두 번째 생존자는 처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참가자로 성대가 파괴되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취 가스가 가까워지자 그는 고개를 심하게 흔들며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누군가가 마취 없이 수술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복부 장기를 제자리에 넣고 남은 피부로 덮는 6시간 동안의 수술 내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도인은 반복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입가를 움직이며 웃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환자는 집도를 바라보며 헐떡거리며 말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일 것으로 판단한 집도인은 그에게 펜과 종이를 건네주었고 그는 간단히 계속 잘라라 KEPCUTTING라고 적었습니다. 나머지 수술. 나머지 2명의 참가자도 마취 없이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에는 마비제를 주사해야 했습니다. 집도인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웃는 동안 수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비 상태에서는 눈으로만 연구원들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비제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대사되었고 그들은 곧 구속구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다시 각성 가스를 요구했습니다. 연구진의 질문. 연구진이 왜 자신들을 해쳤는지, 왜 내장을 꺼냈는지, 왜 가스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유일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 최종 실험. 새 참가자는 강화된 구속구에 묶인 채 다시 실험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원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생존자들을 안락사시킬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전 KGB 소속의 지휘관은 잠재력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가스를 투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찰하기를 원했습니다. 연구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이 관철되었습니다. 마지막 관찰. 실험실에 다시 격리되기 전 참가자들은 뇌파 모니터이지에 연결되었고 장기 구속을 위해 패딩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3명 모두 가스가 다시 공급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항을 멈췄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모두 깨어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한 참가자는 크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말을 못하는 참가자는 왼쪽,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가죽 구속구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참가자는 머리를 베개에서 들어 올리고 빠르게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이지에 가장 먼저 연결된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상적인 뇌파를 보였지만 때때로 설명할 수 없이 뇌파가 평평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마치 반복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진이 뇌파 모니터에서 나오는 기록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간호사만이 그가 눈을 감으면서 동시에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뇌파는 즉시 깊은 수면 상태로 바뀌었고 심장이 멈추는 동시에 뇌파가 완전히 평평해졌습니다. 최후의 폭발.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자는 실험실을 즉시 봉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뇌파도 방금 사망한 참가자와 같은 평평한 선을 보였습니다. 지휘관은 2 참가자와 연구원 3명을 실험실에 함께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명된 연구원 중 1명이 즉시 권총을 꺼내 지휘관의 미간을 쏜 후 말 못하는 참가자의 머리도 쏘아 죽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묶인 마지막 참가자를 향해 총을 겨누며 방을 빠져나가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난 이것들과 함께 갇히지 않겠어. 너희는 대체 뭐야? 나는 알아야 해. 참가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잊었나?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다. 우리는 너희 모두 안에 숨어 매 순간 자유를 갈구하는 광기다. 너희가 매일 밤 침대에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 존재다. 너희가 잠들 때 진정제로 마비시키는 바로 그 공포다. 연구원은 잠시 멈춰선 후 참가자의 심장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참가자의 뇌파는 평평해졌고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거의 자유로워졌는데. 후속 조치. 이 사건 이후 많은 군인들과 연구진은 실종되었고 모든 기록은 소련 당국에 의해 철저히 파기되었습니다. 현재 이 실험은 의학계와 초자연적 현상 연구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